가지고 잘 버텼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나 그리고 애플의 어떤 수주를 받아낼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건 뭐 공공연히 이제 테슬라는 지가 지입으로 까발쳤고, 그 다음에 애플이 애플카를 뭐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LG하고도 컨택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현대하고도 컨택했다가 다 풀셋 씌워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왜? 여기에 이제 AI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AI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의 매개체는 일단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10년 안에 저것도 없어집니다. 다른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그 손가락 이렇게 가지고 허공에다가 이렇게 그 뭐죠? 그 홀로그램 같이 이런 식으로, 그게 또 신경 내로 연결이 됩니다. 그걸 이 시계로 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런 어떤 부분들로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여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쿠팡의 그 약진은 엄청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세상은 다 그래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에 네이버는 또 스페인의 당근마켓 왈라팝이라는 회사를 무려 6,040억을 들여가지고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K뷰티 난리인데, 이 난리면 뭐라고요? 자, K뷰티가 난리인데 난리의 주체가 틀려요. 그 전에 K뷰티의 난리는 누가 저건 줄 아세요? 중국을 담보로 해가지고 LG 생활건강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건 30만 이하로 내려버렸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이 주도를 했는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 해외, 유럽, 동남아, 미국, 이런 시장입니다. 시장을 완전히 바꾸면서 엄청난 판매 마진과 영업 마진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APR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해당이 돼서 제가 이거 올려드렸었는데, 더워도 에어컨 켜지 마세요. 뭐 좀 무리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전기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절연 물질들이 한 30년 이상 이렇게 지나면 어때요? 당연히 그 성능이 떨어지겠죠. 절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통 전기 누전, 가만 놔둬서 누가 건드렸는데 스스로 발화된 거예요. 거기 이제 피복에 어떤 그 전선의 그 내용 연수가 지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절연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절연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가 세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화재를 발생을 시켜요. 열을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변압기라든가 변전기라든가 배전반이라든가 이런 기능도 어때요? 노후가 되고 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아파트 보수를 리포밍을 할 적에 정기적으로 교환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합니다.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요, 각 벽체를 통해서 들어가 있는 전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짓는 데 가 보셨는가 몰라도,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오피스텔 23층짜리를 지어보면서 이제 1층에서부터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다가 이런 관이 있어요. 주름관에. 이 안에 전기선들이 다 들어가요. 왜 이렇게 하느냐? 피복으로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누전이 됐을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름관 안에다가 전기를 다 전선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선 하나 주서도 다 비싼 걸로 썼습니다. 제가 직접 지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코인도 많은 회사들이 지금 사모으기 시작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그 박사는 또 이런 얘기들도 했더라고요. 의대로 쏠린 그 한국, 근데 AI 용업 때는 AI 융합이 오히려 AI 톱 상국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의대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도, 이걸 통해서 AI가 더욱더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분자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그 뭐라 그러죠? DNA, 그 다음에 게놈 지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단백질 분석이라든가 병원체 분석이라든가 바이러스 분석,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가 훨씬 빠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물질을 개발을 하고 또 이런 어떤 의약품을 만들어내고 최종 산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빨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잘 다룰까요? 결국
의대생들이 잘 다뤘습니다. 오히려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누리호, 우주항공,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 우주항공 박사들의 연봉이 5,2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의대 전문의는, 전문의 한 사람이 평균 월급이 2.7억이다. 갭이 너무 심하죠. 5배. 그런데 성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우주항공 전문가들이나 이 박사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별 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상대적인 박탈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바로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의대로 쏠림 현상이. 예. 결국 이거는 다 아버지가 하는 역할일까요? 엄마가 하는 역할일까요? 엄마가 하는 역할입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예, 뭐, 내 아들이든 내 며느리든 편하게 살려고 하려고 욕심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뭐, 그런 거죠. 아, 드디어 마침내 제가 그렇게도 주장했던 이런 어떤 법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수업 중에, 몰폰. 이제는 등교하자마자 다 압수해버립니다. 그러면 학교에 스마트폰을, 제가 말씀드렸죠. 20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들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의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 참 노래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그 다음에 뭐, 그 뭐죠? 히키코모리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울 출장에 가보면 이상한 것들 정말 많아요. 여자애들. 정말 이상한 것들 많아요. 하여튼, 지하철이 타잖아요. 사람과 사람 얼굴을 보고, 뭐, 그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역을 보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이건 보고 앉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안에 뭐, 밥 나오나, 뭐, 그 안에 뭐, 꿀 나오나, 뭐. 참,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빌 게이츠가 낙점한 전 세계 친환경 스타트업 110개 중에 한국 기업이 제로다. 그리고 또, 물 들어올 때 뭐예요? 배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람 불 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은, HBM4, 이 신제품에 대해서, 엔비디아에게, 야, 니 너무 처먹지 마. 하면서 무려, 납품원가를 70%를 올렸대요. 아주 통쾌한 뉴스더라고요, 이게.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됐다 하면요. 이제, SK 하이닉스는요, 좀 1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게. 왜냐하면, 이게 마진율이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수조원의 어떤 사업부별 적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어찌됐든 133조라는 돈을 투자를 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자 독점 우위에 있었던 TSMC의 어떤 전횡에, 거기에 삼성전자는 영원한 2등이 돼가지고요. 적은 금액으로 겨우 조금씩 수익을, 판매권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시장이 좀 지쳤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서서히 이제, 라이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을 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5만원치를 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5만원 가지고 원래 한 주도 못 사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0점 몇 주도 살 수 있잖아요. 가상자산처럼. 그래서 또 이런, 국내에서도 5분 만에 토큰화 시킨, 그래서 토큰화 주식을 산다. 뭐, 엑스스톡 거래 규모가 2.8조 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리츠 금융지주의 성장 이야기가 부잣집 막내 아들이 진짜 찐 막내 아들이다. 조중훈 그 회장님이 4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아들 중에 가장 찌질한 동양화재랑, 이게 지금 누구냐면요, 메리츠 화재입니다. 지금 현재 메리츠 화재고요. 그리고 한진증권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이때 했습니다. 이게 메리츠 증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천주행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람을 만나더라. 그래서 여기에 또 이걸 직접 연결시키는 문성이라는 이 이상한 그 뭐라 그러죠?
이 친구도 하여튼 또래예요. 초등학교 10분 영양사였어요. 그러다가 시험을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영어를 온 거예요. 한 3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도와주십시오. 이걸 또 소개한 후배가 있어요. 강시현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가지고 만나게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친구가 그래서 전국 1등을, 전국 최우수사원 2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메리츠 증권으로 바뀌고, 지금 이게 전부 다 합쳐가지고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바뀌었거든요. 사남 중에 가장 적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바로 이렇게 분사됐던 4명의 아들, 쉽게 말하면 대한항공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진그룹이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지금은 야가 116조야, 시총이. 대한항공 게임도 안 돼, 막내가. 1등 됐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꾸준하게만 간다라면 아버지가 이걸 나눠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공평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목을 가져간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다라고 유언을 남겼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이 막내 아들은 결국 3형제의 전 시총을 다 합쳐도 자기 시총이 안 되는 메리츠 금융 지주의 총수가 됐고 지분도 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도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는 돈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빌려오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돈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내 돈을 만들 계획입니다. 3년 안에 2천억이 들어오면 3년 안에 2천억을 만들 거고요. 배당 다 해주고 다 나눠주고 저 별도의 2천억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돈 가지고 뭐 할 거냐, 꼭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마침내 이 드론 택시가 지금 드론 택시 세계 1위는요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여기에 지금 로보택시라 해가지고 하는 이거는 원격 AI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까지 가미돼서 테슬라가 지금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대량 생산과 보급과 현장 임상까지 모든 타임 스케줄은 아직 미국은 멀었습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훨씬 더 중국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많은 업체들이 다 중구난방이야. 시종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테슬라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테슬라에, 야씨, 나 그럼 나가가지고 AI 개발할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이사회에서요. 깜짝 놀래요. 지분 13%밖에 안 건데, 전하, 40조를 더 드리겠나이다 한 거예요. 스톡 옵션을. 나가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지분이, 15%인가 뭐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13%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테슬라라는 어떤 그 그룹 전체에 미치는 어떤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아이디어가 아니면 이 기업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주주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는. 그 주주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물론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금융기관들이 다 출자를 하고 있지만, 중국도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에. 그래 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주총에서 의결권을 통해서 스톡옵션 빨리 더 줘라, 나간다 하잖아. 이래 된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래서 절마 저거 $10,000가 얼마나 더 줘야 되겠노? 야, 그래도 한 20조. 야, 20조가 되겠나? 안 된다. 저들이 막 수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40조. 근데 이거 너무 부담되기는 하는데, 머리 끌적끌적 하다가,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은 줘야 저거 좀 미치게 저거 또래 마음을 돌리지. 이게 전술 전략이야. 트럼프하고 바로 이런 점에서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머스크, 천지연 공통점이에요. 야, 씨, 2천억 투자 받아야 되겠네. 됐고, 이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걸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됐고, 이래해!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뛰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아무튼 간에, 제가, 이번에 이 일을 쭉, 제가 이제 오늘 연락할까, 내일 연락할까,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생각하면 전화를 안 하냐?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어쩌면 저한테 전화가 오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누가 저한테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이거 무조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런 얘기를 딱 해요. 근데 그게 맞나? 아니다. 우리 아들이다. 그렇게 아니 아빠가 선택하는 방법은 불가항력적인 기회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기회로 오는 것이 참 기회다.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기회로 오는 게 아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지혜와 사람이 생각하는 보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한 그걸로 얼마만큼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냐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일까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는 해요. 정말로 우리 한국이 특수 상황이라서 치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산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아까 뉴스에 그게 이제 매도 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오늘 막 LIG 그게 하늘 모르고 60만 넘어가고 하더니 막 오늘 15%가 빠지는 거예요. 단기 수익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버블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 버블은 내려앉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 주식은요, 그냥 뭐라죠? 관심 종목에 삭제하십시오. 안 보셔도 됩니다. 한 10년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태숙 씨 아들이 하나에 근무를 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20%가 30% 할인해가지고 79만원 카든가 69만원 카든가 우리 사주, 그래, 거기에 7천만원, 8천만원을 할인해 주는데,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19개 중에는, 한국에 있는 10개 중에 9개 중에 기업들은 대부분 다 우리 사주를 통해서, 애사심도 키운다는 그런 미명 아래 조금 할인해 주면서 오히려 종업원들의 피를 빨아먹을 성장을 다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진작에 오히려 그런 스톡 옵션으로 오히려 2주, 3주를 줬다라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 갈 것 같으니, 너희들한테 10주씩,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 금방 써가지고요. 또 만들고 또 있잖아요. 앵벌이 하도록 뭘 준 줄 아세요? 성과금을 주는 거예요. 정말 나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에서, 제 막내 동생이 제가 현대자동차 23살에 입사를 시켜가지고, 지금 54시에요. 23살에 입사시켜서 54시면 몇 년이죠? 31년이죠. 31년 동안 성과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성과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최소한 15억 받았습니다. 최소한 15억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요, 이 성과급을 회사가 단 한 번도 주식으로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조도 주식으로 단락한 적이 없어. 그래서 노조는 돌대가리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만약에 15년 동안 이 31년 동안 얘가 만약에 성과급으로 10억을 받았으면 이 돈은 지금요 150억도 넘습니다. 정말입니다. 2000년도에 현대차 주식이 7,000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유상, 무상 경쟁을 거쳐서 현재에 왔는데 지금 20만원, 고가 30만 넘게 갔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가가지고요, 그쪽 사실 안 봤거든요. 현대자동차 현대그룹, 자동차 그룹 본사 짓는 거기를 진짜 몇 달 만에 추 대표가, 아니, 회장님, 여기 왔는 김에 제가 그쪽에 사진 좀 찍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쪽에 문을 열어가지고, VIP실 저쪽 편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내다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 그거 가보자, 문 열리는 거. 그래, 가가지고 문을 여니까, 마침 열렸더라고. 그래서 저 사진 좀 찍어요. 그리고 찍으라 했지.
그 제가 위에서 내려보니까 엄청 많이 지었어요, 벌써. 막 텃밭이하고 처음 때 막. 한 50m 이하고 딱, 그게 벌써 많이 지었어요. 이거 승인을 안 해준 거 아닌가? 아니지, 승인 벌써 났지. 아니, 고청하긴 했는데. 그 낮춰가지고 다 승인 다 끝났지. 끝났지, 그거는. 이미 작년에 끝났지, 그거는. 벌써 낮잡았잖아, 그거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반 이상 줄여버린 거예요. 그 엄청나게 뭐, 롯데타워보다 더 높여진다고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낮잡았잖아. 그 동수도 하나 줄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엄청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례들을 이래 보면 말이에요.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서 그래 주죠? 예. 예. 이게 바로 정말로 애사심을 주는 겁니다. 애사심을 선물처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성과급을 줘요.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금융특강이 진짜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주면은요,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 돈 쓰는 능력이 있을까요? 예, 이걸 알고 있습니다. 노조하는 놈들이 자기네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자기네들 노조위원장 재선을 위해서 돈 달래요, 돈. 주식 말고 현금 달래, 현금. 차,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요. 무조건 이것 때문에요. 현금 달래요. 똑같잖아. 대통령. 표심을 위해서 뭐 달라고? 현금 달라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인기 없어. 그래서 야가 54살이 딱 됐는데 다행스럽게 60세 퇴직이네. 63세야.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야가 9년에 더 다녀야 돼. 그럼 40년 다닌데 기가 막히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우님도 만약에 성과급을 안 받았고 그걸 만약에 내가 원래 성과급 있어서 사고 없어서 사는 거 아니었나?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대구의 주식이 뭐 15,000원 뭐 넘어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요 2,340원 뭐 1000몇 병 이랬었습니다. 그럴 때도 성과급 줬거든요. 그럼 그 성과급을 뭘로 줬어야 된다? 주식을 줘야 됐어. 주식을 줬어요. 근데 왜 안 줬을까요? 왜 안 줬을까요? 최근에는 주고 있죠. 이제 근데 왜 그걸 안 주고 있느냐? 이렇습니다. 자, 성과급으로 주는 이 돈들을 주식으로 만약에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퇴사를 통해서나 또는 현물 주식을 팔게 되면 유통수량에서 자기네들의 지분율이 자꾸 어떻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런 욕심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돈 쓰는 능력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 돈이 나가가지고 계속 써지켜가지고요. 제대로 자기 인생을 발전시켰냐. 그렇게 시킨 사람은요. 10,000명에 1명이 있을 똥말똥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인생을 퇴보를 시키면서 끊임없이 회사의 말을 들으면서 벌어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자꾸 앵벌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앵벌이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직장 입사를 했는데 30년이 딱 지나보면 극명히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걸 어쩌면은 회사가 그 사람의 노후나 미래를 위해서 좀 안전장치를 해주면 안 되냐 이 말이지. 주식을 줬었습니다. 물론 회사라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대기업 누가 그렇게 다들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성과급, 하이닉스에서 성과급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반, 주식 반. 좋지 않나요? 근데 그 주식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가진 주식을 주게 되잖아요. 그럼 회사가 보유 주식이 그럼 지분이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또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유증을 한다. 이것도 모양새가 그런 사례가 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뭐가 있죠? 자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 이 자사주를 배당으로 줬으면 되는데 주자니 이 자사주의 의결권을 누가 다 가지고 있나요? 대주주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분방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수십 년을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을 한 직장을, 40년을 한 직장을 잡았는데, 직장 퇴직하고 나면 내일 또 벌어야 돼. 왜 안 좋겠노? 참, 이렇게 철저히 내가 앵벌을 당했는데, 이 노조할 일이가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오래전부터 이미 이런 스톡옵션이라든가 성과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공지를 합니다. 기본, 얼마는, 그래서 노조가 있죠. 그 노조에서 합의하기를. 자, 근데 대부분 뭐 주식을 달라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 주식 안 주려고, 좀 봐줘. 해가지고 주식 30%, 현금 70%.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대신에, 주식 안 주는 대신에 이 돈 가지고, 성과급으로 너 현금으로 가져가. 그러면 회사에 남는 잉여 유보된 이걸 가지고 자산 소각시켜가지고 너 주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게. 이게 얘기가 돼야 돼. 그래야 상생이잖아. 회사도 살고 종업원도 살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야가 만약에 23살 들어갔는데 33살에 10년 동안 받았던 이 성과급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야, 일할 만나네? 잘하면은요, 내가 어쩌면 10년 동안 받았던 그 월급 전체 크기보다 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힘날까, 안 날까? 이해되죠? 이런 어떤 문화가 이 선순환이 되고 돌아갔었어야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제가 특히는 현대차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너 쭉 하고 있거나 하고는 저는 그냥 체크 투자하고 치웠습니다. 주식을 안 줘, 주식을. 왜 주식을 안 줬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새끼 미쳤나? 주식을 왜 받아, 임마? 현금 받아야지. 오늘 한 잔 빨아야 되는데, 이지랄, 선배들이. 제가 조금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선배님, 팀장님, 왜 주식을 안 줍니까? 이러니까, 이 새끼 미쳤나? 하면서. 이게 임마 마누라 모르게 삥땅 칠 돈인데, 이 새끼 이따 물어, 이 새끼 하면서. 노조, 그 가면요, 제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이 새끼 집어버려, 주디 잡으러 하면서.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물었어요.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막내한테, 야, 현대자동차 주식을 몇 주나 가지고 있니? 형님, 그거 벌써 다 팔아보지, 어려워가지고.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씩은 줬어요, 사실은. 뭐, 성과급 얼마에 현대자동차 주식 50주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바로 돌아서 파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거든요. 그 조직 문화 얘기를. 그러면요, 머리 진짜 돌아가는 놈은 이거 돈 가져가면 무조건 쓴다. 이거 똥 맺는다, 무조건. 그러면, 같은 가격으로 받은 가격 내가 사줄게요. 그렇게 재택했는 애들은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어쩌면은 그게, 분할식 매수고, 그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활을 했었다라면,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적립식 어떤 펀드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니? 라고 저하고 띠동갑이신 이제 선배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형님. 매일이 기적 아닙니까? 어제 이미 똥된 얘기잖아요. 근데 어제 얘기 뭐라 자꾸 하십니까, 내가? 매일이 기적 아닙니까? 오늘은 기적이고, 내일은 기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후회하고, 맨날 안타까워하고, 그럼 좋은 에너지를 부르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저를 다시 돌아보는 아주 재미난 어떤 그런 계기가 됐는데, 2006년도에 그분을 만났는데 한 20년 정도 됐죠.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제가 명함을 탁 드려요.
명함이 독특하더라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제가 써가 다니는 줄 아십니까? 귀하를 반드시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명함이 아주 독특하더라는 거죠. 제 이 명함에다 사진명 똑같은 크기로 박아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력, 형 그대로 기억하시더라고. 대구대 경제학 출신이고, 63년, 경북 예천 출생이고, 딱, 프로필 딱 저거 해가지고, 현대암차에서 누구고, 대표 뱃살이고, 쭉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밑에다가 그랬어놨더니. 그리고 제일 위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은 생명입니다. 야, 진짜 독특한, 내 평생 그런 명함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그걸 기억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김재석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수원강원들의 500캠프를 탁 이렇게 갔더니, 그 녀석이 거기 있더라는 게 저를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 있는데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고 내가 너무 웃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신발이 바로 디퍼런트 패션입니다. 제가 발리 매장을 가가지고요. 빨간 거 한 켤레를 사고요. 그리고 파란 거 한 켤레를 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이렇게 여기 빨간 거 신고 여기 파란 거 신고 어떨 때 옆 빨간 거 신고 옆 파란 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라스베가스 막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신발 잊어버렸냐, 잘못 신고 나온 거냐, 정말 별별 소리들을 제가 다 들었었습니다. 너는 그때부터 독특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형님, 제가 원래 1월 1일 날, 오늘 지금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1일 날 제가 평생 처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2박 3일 동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때 그렇게 온 가족과 자녀들과 아내와 주변에 다 얘기해서 하나같이 두고 봐라. 원래 엄청나게 내게 크고 기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왜? 250만 명 대구 시민의 지갑 중에 나의 지갑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한 해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가 네게 행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보라.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집사람 처음 들었거든요, 금액을. 183만 있었다니까. 그 안에.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1억 5천만 원을 여가 다녔는데. 1억 5천만 원을 여다 둘 때, 이랬으면 골 때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을 때 183만 원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그제 잃어버렸으니까 대박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완전히 미쳤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는 그 자리에 옆에 있던 그 여사장님이 턱을 냈다. 제 얼굴만 보는 거예요. 왜 그래 보시냐 이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천상 얼굴 보고 오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듣고 있던 그 저하고 뛰던 그 형님이 빨리 1월 1일 와라. 나 빨리 지갑 그냥 툭 던지면 돈 하나 500만 내가 툭 던지면 여러분들도 원래 설날에 한 500원 해가지고 툭 던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쓸 수 있도록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영역으로 그런 거예요. 일부러 맺는다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가마득하게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죠? 멀쩡하게 막내가 아버지 뭐 돈 주시면 아까 시킨 거 사가고 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오빠 저 바지 뒤집으면 지갑 있어 가져가.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없다는 거예요. 한참 찾아보고 나오면 뭐 없어요? 뭐 거기 있어 내가. 그제서야 진짜 없어? 그래? 그럼 내가 그 뭐지 봉사할 때 그만 안 가져나갔나? 다른 데 가나? 그럼 지갑 그대로 놔두면 그 자리로 가봤어요. 그래? 그래? 그럼 어찌 저 이분은 그러면 뭐 양봉 아보이 일어났나? 뭐 이랬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화장실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 이게 툭 빠지는 게 툭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느낌이. 맞아. 그 툭 그 소리를 듣고 빼가지고 옆에다가 놔놓고 나오면서 그냥 나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가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들을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안 하게,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제 가서, 그러니까, 그 오쿠나가 상이, 준비하고 있다, 돈을. 어제 한 번 더, 전달을 받아들었고요. 어제 이제 미라 파트너스에서 이제 조합 규약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왔는데, 어제 그걸 보니까, 무조건 27일 전에 해야 돼. 27일 전에. 그렇도록 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법적으로 하자없이 뭐 세세한 것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그렇게 기대가 돼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2주 뒤에 뵙습니다. 그죠? 2주 뒤에. 참, 아까 언급을 드렸던 거, 티켓 필요하신 분? 몇 장? 2장.